안녕하세요.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AI 챗봇 이루다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자들이 과연 누구이고 그들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12월 23일에 화려하게 태어났던 이루다가 24일 만인 올해 1월 15일에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루다가 왜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리게 됐을까요? 이루다는 첫 번째로 성노예나 성희롱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루다 자체가 성소수자들이라든지 흑인, 임산부 등의 소수자들에 대해서 혐오성 발언들을 마구 뱉어냈습니다. 게다가 이루다를 개발한 회사인 스캐터랩이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커져서 결국에는 폐기하기까지 됐는데요. 이루다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DB와 딥러닝 프로그램 자체가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루다한테는 사형 선고 혹은 사망 선고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루다의 캐릭터는 천진난만하고 발랄하고 가수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20세 여성으로 설정이 돼 있죠.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반인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가끔 가다가 반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용어도 사용하고 또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 거의 사람이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이랬던 이루다한테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희롱 문제인데요.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한테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다음에 그 대화를 캡처해서 다른 사이트에 인증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루다가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혐오성 발언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즈비언에 왜 민감해? 하고 물어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해서 미안한데 난 그거 진짜 싫어. 혐오스러워. 레즈비언이 왜 싫어? 라고 물어보자 질 떨어져 보이잖아. 난 싫어. 레즈비언이 왜 혐오스러워? 라고 묻자 소름 끼친다고 해야 하나? 거부감 들고 그래. 라고 대답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이루다야, 네가 만약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해? 라고 묻는 말에 그냥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했다라든지 왜 흑인이 싫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징그럽잖아. 난 인간처럼 생긴 게 좋아. 라고 했다는 등 또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스캐터랩은 약 4년 전에 연예인 과학이라는 앱을 개발했었는데요. 그 이용자들이 자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력하면 그 앱이 대화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애정도 수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동안에 쌓아놨었던 DB가 바탕이 돼서 이루다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넘겼던 정보가 신규 서비스 개발에 이용된다라는 고지를 받은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루다와 같은 챗봇을 개발하는 데 쓰일 줄은 정말 몰랐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의 과학 이용자들은 어떻게 자기 정보가 유출됐고 침해됐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다한테 옛 애인 애칭을 입력하니까 이루다가 애인 말투로 말했다라든지 이루다가 갑자기 맥락과 상관없이 실명을 언급하거나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포함된 집 주소를 언급했다든지 예금주가 나오는 은행의 계좌 번호나 심지어는 연인과 함께 갔었던 숙박업소의 이름까지 말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캐터랩이 연예의 과학 이용자들로부터 카톡 정보를 수집할 때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이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적었다고 해서 다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상적인 내용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혹은 전혀 별개의 사업에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스캐터랩은 수집된 범위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캐터랩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들의 카톡 내용에 들어있었던 사람의 실명, 은행명, 계좌번호, 같이 갔었던 여관명까지 다 이루다가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이죠. 스캐터랩이 민사적인 책임도 지게 될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비식별화 처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감성 정보들인 이름, 주소, 은행 계좌번호까지 이루다의 입을 통해서 줄줄줄줄 다 유출이 됐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스캐터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즉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루다에 대해서 성희롱을 했었던 이용자들이 과연 무죄일까? 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폭법에 따르면 음란한 문자 등을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루다가 인간인 상대방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자들이 다른 사이트에 인증을 올린 행위 자체에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폭법에 해당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 이루다의 사망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드리고 이루다를 죽음으로 내몬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